약 29만 원, 그 30만 원 가까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긴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송영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연말정산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무조건 넣어야 뭐 148만 원 최대, 그리고 뭐 115만 원까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좋은 건 맞아요. 금액적인 한도도 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율도 그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14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거나,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게 꼭 필요하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연금계좌에 대한 과세 구조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뭔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이나 연금펀드 뭐 이런 쪽의 연금계좌들 하고요. 그리고 이제 IRP라고 하는 개인퇴직연금, 불이백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일정률을 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 공제도 세액공제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 납입액에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죠. 근데 이제 이 700만 원은 연금저축 쪽하고 IRP 쪽하고 각각 나눠서죠. 연금저축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400만 원 한도, 그리고 이제 IRP까지 합치면 연 700만 원까지. 근데 이게 이제 2023년도부터는 그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금액 한도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율은 12%를 해주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불입했으면 12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꽤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높은 편이에요. 이제 다만 이때도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자들에 대해서는 15%로 세액공제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의 과세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먼저 불입기간에 있어서는 세액공제를 받죠. 그거 이제 15%, 이거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가지고 16.5%, 뭐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입기간 동안의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수령기간이 됐을 때는 그 수령에 따라서는 연금소득세로 3.3%에서 5.5%까지 나이 같은 조건 등에 따라서 좀 다르게 과세율을 적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불입기간 동안에 세액공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로 이제 저율과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연금저축의 혜택인 건데, 하지만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단 뭐 가입 기간부터 수령할 때도 10년 이상 수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살짝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지금 불입 기간 중에 만약에 해지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입을 하다 보면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이 불입기간 동안에 세액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를 할 때 그 해지 금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돼요. 그 율이 이제 16.5%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16.5%하고 이 16.5%는 어차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16.5%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이상은 보통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계산해도 세액공제 받은 거는 13%인데 지금 나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16%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세금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해지를 할 때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해지하는 시점까지의 늘어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이, 운용 수익이 분명히 발생했을 건데, 이것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뿐만 아니라 이 이자까지 합쳐서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를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입기간 동안에 세액공제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해지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기타소득세 과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해지할 때, 중도해지죠. 해지할 때 과세를 16.5%로 받게 되는 거고, 불입기간 동안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과세를
받지 않는다는 게 돼버리는 거고요. 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총급여가 지금 7천만 원이고 5,500만 원 이제 초과되는 분이죠. 이제 이분이 지금 700만 원에 연금 계좌를 불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분은 700만 원에 13.2%인 92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게 되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한 기간이 조금 흘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 2년 더 흘러가지고 이 계좌에 운용 수익이 5%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계좌는 합계가 735만 원이 돼 있을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한다 그러면 이 735만 원 전체에 대해서 16.5%니까 121만 원을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는 세액공제를 92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중도 해지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121만 원을 토해내다 보니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생겨버리는 거죠. 약 29만 원, 그 30만 원 가까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긴 거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해법인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아직 연금저축 관련해서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첫 번째 이제 지난해에 연말정산 했던 본인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천징수 영수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충.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총 급여액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하는 구조 순서대로 쭉 나와 있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구조는 이래요. 총 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득공제들 해가지고 이제 과세표준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빼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 결정되는 거고요. 우리는 요 결정세액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라고 하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결정세액이 얼마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결정세액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0원이다. 그러니까 결정세액이 없다. 그러면 내가 냈던 기납부세액을 전체를 다 환급을 받겠죠. 그리고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가 될지를 대략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급여액이 그렇게 많이 변경이 안 됐다. 그러면 대략 다른 공제 항목들도 비슷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0쪽으로 수렴을 할 거냐, 아니면 결정세액이 충분히 내가 연금계좌를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만큼 이상 결정세액이 나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대략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해가지고 연금계좌를 지금 세액공제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닌지를 이제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내가 대략 그 예상 세액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환급을 받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것도 대략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와 달리 총급여의 연봉이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러면 이제 올해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꼭 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 미리 보기를 해 보면서 요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세액공제들의 항목들. 요 세액공제들의 항목들을 쭉 해 나가 보면 여기서 이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빼고 나머지 세액공제만 했을 때도 충분히 결정세액이 줄어든다 그러면 굳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 굳이 가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연말정산을 위해서만 생각하면. 특히나 이런 경우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 이게 이 감면율이 90%까지 되거든요, 최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은 결정세액이 극히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연금계좌의 가입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받고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본인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시면서 회사 담당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그래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연금저축에 대한 가입을 연말정산용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이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IRP도 그렇고요.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단순히 지금 뭐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나 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심지어 유튜브를 봐도 연금저축 연금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연금 관련 계좌들은 세제 혜택도 주어지는 거고 대신에 이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된다는 제약 조건에 수령도 연금으로 10년 동안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는 이제 노후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연말정산보다는 그 목적으로 가입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그러면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겠죠. 근데 단순히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젊은 층의 근로자분들은 이 가입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두 번째, 이미 연금저축에 대해서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납입을 하신 경우, 이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제 납입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됐던 종합소득세 신고가 됐던 간에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결정세액이 0이 된다면 혹은 극히 적게 된다면 굳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일단 빼놓고 나머지 세액공제들을 우선 적용을 해가지고 결정세액이 0이 된다. 그러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일단 순서상으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제일 나중에 적용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한 말씀을 드렸어요. 꼭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불입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상품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연말정산만을 위해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불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